일단 제가 이제 선교사 자녀, MK라고 부르죠, 우리가. Missionary Kids.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는데요. 저는 이제 정밀 목사이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MK 대표한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MK들 중에서 예민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 굉장히 그래도 안전하게 자란 친구가 있는데 그도 MK인 거죠. 근데 본인이 말할 때 제가 이제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MK들 겪어온 경험과 이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나누는데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모든 MK 대표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으로서 많은 MK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나누게 돼요. 제가 일단 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명이 뭐 이거 그런 그 비율 뭐 확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MK에 대한 정신과 MK는 무엇인지만 좀 그 자체를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숫자가 아니라 MK에 대한 생각이 태도가 저희도 알아가는 부분에서 바뀌어 나간다면 그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역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할 자격이 있을까? 이제 MK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가 누군데? 그러니까 MK들 두고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수련을 하거나 하면은 가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알아? 나는.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건 솔직히 MK들을 위한 거지만 저는 이제 케냐, 영국, 남아공, 미국을 살면서 20년 해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도 살면서 지금 20년 조금 넘게 한국 생활을 했어요. 제가 41인가 2인가 해요. 근데 그래서 재작년인가 해가지고 딱 20년 반토막 20년 반토막해서 한국 생활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늦게 하고 해가지고 아기들도 지금 자라고 있고 하나는 2살이고 하나는 지금 6개월 됐어요. 아내도 MK를 만나서 MK 사역에서 같이 섬기다가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10몇 년을 MK 사역 같이 하면서 같이 있던 친구랑 이제 리더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MK란 무엇인가라고 일단 시작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던져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나 추려나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목회자 자녀의 경우가 많지요. 선교사를 나갔을 때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대신 반면에 모든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자비랑 성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그 MK 아버지가 군대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시다가 거기서 이제 모았던 돈으로 모든 것을 선교했다가 뛰어드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에 대한 것도 모르시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선교사 자녀가 목회자 자녀라는 거 알지는 못하지만 대다수는 목회자 자녀가 맞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건 MK가 선교사 자녀, Missionary Kids, PK가 Pastors Kids. 자, PK와 MK의 차이가 있는데 요걸 PK들이 여기 혹시 PK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혹시 그것까지는 왜냐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PK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PK를 만나다 보면 그들도 좀 독특한 애들이 꽤 있어요. PK들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모범생 부류가 있고 하나는 엇나간 부류가 있다. 요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PK들이 MK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요 정도로 반항을 하면 얘네들이 이 정도로 반항한다. 그러니까 몇 배 풀려서 나간다, 엇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엇나갈 수 있는 환경에서 더 많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게 MK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MK.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국인 부모님을 둔 아이들이라고 치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다 한국인 부모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외국이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인이라 보기에는 외국인인 거죠.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가지고 살다 보면은 당연시 그들은 외국인같이 생각하고 외국인같이 살아갈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느 선에 서 있냐. 근데 우리는 주로 뭘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외국인이라면 우리 뭐예요? 외국인 취급을 하고, 한국인이라면 한국인 취급을 하는데 애매한 데 서 있는 게 MK예요. 그러면 이거는 때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통도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생각 못한 4차원적인, 그러니까 4차원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부분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 전혀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딱 뭐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MK들 안에서도 본인들이 볼 때 본인들이 떠돌이라고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동을 많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거의 매년 옮겼어요. 이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삿짐 센터를 하자 했어요. 그만큼 이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떠돌이인 거죠. 떠돌이고 나그네다. 이 중에서 이제 MK들을 예화를 들자면은 지금 선교사님들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머물 곳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로 친다면 더더욱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만큼 고생한 것 비해서 대접도 못 받지만 자격까지는 아예 관심조차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MK들 중에서는 서울역에서 잔 친구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자기 가방 쥐어안고 잤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것 중에서 하나가 MK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떠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MK 사역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MK 하우싱이라 해서 집을 해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사역을 전체적으로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그네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민족.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외국 나라들 살면서 흩어졌는데 여기서 오래 살면서의 그런 이제 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난민이라고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 나라가 더 이상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지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모국은 어디예요? 모국이 없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벌써 시작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만 봐도 이 친구,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면 이 친구는 과연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나중에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단어도 들어보셨죠? 1.5세, 2세 또는 교포. 1.5세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주로 1.5세라고 그러니까 외부인들, 한국 분들이 이렇게 가려는 거죠. 한국 분들 어른들의 기준으로 1.5세는 이제 1세는 뭐예요? 본인들이 직접 성인 돼서 외국으로 나간 분들, 본인들이 1세라면 그의 자녀들이 주로 1.5세죠. 어릴 때 나가서 보니까 우리의 일족보다는 더 저쪽으로 취해줍니다. 근데 그보다는 더한 거는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 주로 2세들이죠. 그리고 이제 교포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이민사회를 하는 것 같이 거기서 살아가는 친구들, 거기 나라 사람이 된 친구들인 거죠. 한국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친구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MK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선교지가 얼마나 다양한 나라들이 많겠어요. 그죠? 다 한 나라로 가지 않아요? 나라별로 달라요. 때로는 저도 어릴 때 이제 MK들 만나면 재밌었던 게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면 거기에 나라 사람 비슷하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딱 모였는데 어떤 애들은 어느 나라에서 보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딱 보면 우리는 우리 또래 애들이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얘는 아프리카구나. 오죽했으면 한국에 와서도 시장 가가지고 이거 얼마에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어머 얘네는 아프리카에서 왔나 봐 이래요. 근데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새카매가지고. 근데 진짜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데 나라별로 애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문화적인 거죠. 우리가 자꾸 한국인으로서의 생각으로 자꾸 한 민족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한 민족이고 나라마다 다른데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중국 MK인데 중국만 봐도 중국 땅덩이 굉장히 넓고 그게는 지역별로 특색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도 또 자녀별로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 똑같은 친구 없잖아요.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그만큼 MK들은 더 복잡하고 다 특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그 안에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잡아서 우리가 이들을 대해서 캠프를 열거나 여론성경을 하든지 섬길 때에 이 친구들이 너무나 다른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부터 시작은 뭐냐면 다양하다.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핵심만 한번 알아보려고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솔직히 이제 여론성경학을 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냐? PK들도 그런 친구도 있죠. 목회자 자녀 안에서도 목회자 자녀 중에 신앙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MK는 어떨까요? MK는 똑같아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더 짚어보겠지만 MK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고르면 안 돼요.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사용하는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막 한다 해가지고 애들이 그만큼의 반응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초심자라 생각하고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MK에 대한 선입견이 이제 요걸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MK는 영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뭐라 해요? 외국인이라 했을 때 외국인이라는 머릿속에 먼저 뜨는 게 뭐예요? 백인이고 영어를 하는 사람. 그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 전쟁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인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일본인도 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외국인 하면은 백인, 영어 쓰는 사람부터 떠요. 근데 외국에 얼마나 백인이고 영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MK들은 그러면 영어를 한다. 그것도 잘못 틀린 거예요. 선교지가 다 다르고 각자 자기 그 국가의 언어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영어를 다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영어가 국제적인 언어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제 선입견에서 나오는 건데 세계적인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보니까 20%밖에 안 돼요. 그 뜻은 우리가 MK를 10명을 두고 본다면 2명밖에 영어 안 해요. 근데 저도 아쉬웠던 게 MK들 중에서도 주로 영어 하는 친구들은 영어 쓰는 국가 아니면 외국 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이죠. 국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주로 영어를 쓰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MK를 대하는 MK들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본인은 MK다라는 것을 좀 더 내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영어를 해요. 근데 저는 MK 모임 때 영어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2명밖에 내가 접근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으로의 베이스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베이스로 너희들도 한국인 피가 있으니 한국어로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혹시나 너네가 어려우면 너네 어려워 각자 써. 그러면 그거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MK들 모임해가지고 하면 재밌어요. 20명 모였으면 20개국이 나와요. 그리고 20개국 안에서 각자의 문화와 다 다르니까 통역과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농담을 했어. 이게 퍼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막 무슨 친구들 있어요? 5분 후에 웃는 친구 있어요? 10분 후에 웃는 친구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10분 후에는 빵 터졌는데 뭐 때문에 터졌지 하면 10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이해한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다르다는 걸 우리 국제적인 문화라는 걸 이해해요. 국제라는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국제적인 언어가 영어라고 하지만 영어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 베이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소통이거나 모든 언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진정성이 정말 전달되지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MK를 대할 때는 일단 마음이 중요한 부분도 이게 같이 언급해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MK는 무엇이냐 했을 때 MK 모임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처음 어디 모임을 가면 뭐예요?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물론 이름부터 물어보겠죠.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 그죠? 서열을 정해야지. 그래야 내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알죠. 자, MK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거는 깔고 들어가요. 왜냐, 한국 애들이니까. 한국말. 그래서 이름 얘기하고 나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너 어느 나라에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냐 따라서 또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몇 살 때 선교지 나왔니? 이게 왜 중요할까요? MK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몇 살 때 왔냐가 얼마나 얘네들 볼 때 더 MK냐 덜 MK냐가 있어요. 왜?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도 본 게 중학교쯤 해서 온 친구들은 적응이 안 돼요. 일단 시작이. 왜냐? 이미 굳혀져서 왔어요. 초등학교 돼야 MK라는 느낌이 나오지, 중학교 때부터 온 친구들은 적응하느라 바쁘고 반항기가 같이, 사춘기가 왔죠? 반항기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적응을, 사춘기랑 자기 적응은 좀 어려운데 그게 저런 건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거의 포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미 그걸 겪고 자기 반항해서 자기 찾아왔다 하면 이미 이 나라가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인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적응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얼마나 MK냐. MK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 너 MK 모임에 온 자격이 있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MK는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애들한테 너희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 여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거지 MK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더 MK다 아니다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얘네들 베이스를 알아야 되니까 얘네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이것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어느 학교에서 왔니? 물어봤어요. 10년 전 질문인데 이게 뭐냐면 국제학교냐 아니면 그 로컬 학교냐, 그러니까 현지 학교냐,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학교는 영어를 써요. 현지 학교가 그 나라 언어를 쓰고 더 빡세요. 그럼 얘네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더 힘들었냐, 누가 더 MK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해변단이 똑같아. 너 어디 나왔어? 어느 기수? MK 중에서도 자기네끼리 자기 소외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빡센 나라에서 빡세게 일하고 왔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니까 여러 가지로서는 별로 이렇게 누가 MK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MK라고 만나면 공통점도 알고 다 하니까 그냥 쭉 나가는데, 애들의 초등부에 이런 질문을 하는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너가 MK한테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K를 저는 이제 두 부류로 갈라요. MK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 안에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서 under parental supervis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떠나서의 독립한 상태, independence예요. 요 두 개로 가르는 이유가 주로 이건 나이대도 이렇게 갈리죠. 부모님 아래서에 있어야 되는 나이가 있고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는 주로 가르고 사역도 이 부분으로 갈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죠. 왜냐면 MK에서 K가 뭐냐면 kids, 애들, 선교사 자녀인데 자녀가 더 이상 자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MK라고 따졌을 때 주로 한국 교회가 인식하는 거는 사역을 어린애들한테 사역을 맞춰놨지 성인, 그러니까 20대 청년들부터는 안 맞춰놨어요. 요즘은 이제 좀 깨어지는 곳들은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안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청년들 20대 된 친구들이 뭘 알고 타지에 와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어떤 적응도 못하고 있는 친구한테 사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버려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근데 한국교회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버려져요. 왜 버려지냐면 우리는 애들 사역이다. MK는 애들이니까. 근데 더 필요한 친구들은 롯데예요.
요걸 좀 이따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초점은 여기 와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아무리 어려워봐야 뭐가 어려울까요? 언어가 어려워요? 문화가 어려워요? 아니요. 애들 두 달이면 이미 언어랑 문화 뗐어요. 어린 나이에 가면 이미 적응해버려요. 부모님보다 더 빨라요. 부모님이 언어 문화 적응하느라 힘들지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그러니까 MK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MK로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가 얘기 못했어요. 우리의 시각을 바라본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줬지. 부모님 세대가 얘기했는데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몰라요. 너무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모르는 입장으로 맨날 MK에 대한 소개는 그 선교사님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얘기만 나오는 거죠. 본인들이 언어 문화 힘드니까 뭐예요? 애들도 언어 문화가 힘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애들이 이제 MK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면 뭐예요? 어이구 불쌍해 이런 거죠. 어린애가 무슨 언어 분할을 한다고. 근데 얘들이 그것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죠. 왜냐 이미 적응했으니까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다른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요거부터 뜨네. 자 일단 얘네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학교랑 가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런 것이 얘네들의 고민거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불쌍한 거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나 재밌게 노느라고 집중하는 친구들이지 이 친구들 보고 자꾸 불쌍하다고 여기니까 왜 내가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가서 MK 사역을 망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겪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그냥 기만적인 거. 한국 초등학생이 한국에서 겪는 거, 외국에서만 겪는 거예요. 뭐냐? 가정, 학교, 그리고 친구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오로지 마인드는 뭐예요? 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나 뭐 재밌는 거 할까? 요거밖에 없어요. 얘네들 데리고 불쌍해 보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몰라요. 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몰랐어요. 있는 대로 적응하느라 바빴지.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한국인으로서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했을 때는 좀 더 어려워져요. 복잡해져요. 뭐가 있냐면 이 사춘기를 써놨는데 대부분이 사춘기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MK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독특한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사춘기가 좀 요즘 빨리 오죠. 초등학생들도 와요. 근데 외국에서는 사춘기가 오히려 더 늦게 와요. 그러니까 더 늦게 깨우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MK 사역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어린애들 대상을 하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없어요. 너무 이뻐. 그러니까 눈이 반짝거리면서 내가 하는 게 다 들어가.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이 방어막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할 때 중고등학교 방어막이 엄청 세죠. 중고등학교 힘든 이유가 뭐예요? 보내면 쳐내니까. 근데 초등학생은 뭐예요? 다 들어가요. 근데 그보다 더 순수하고 더 잘 들어가는 게 MK인데 위험한 거예요. 방어막이 없어. 근데 반면에 뭐예요? 너무 이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제일 상처받을 수 있고 제일 뭐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사춘기 때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자꾸 순서대로 했더니 네, 자, 가정, 학교 생활, 관계. 이해하면 여기서도 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일단 애들이 외국인이 되어가잖아요.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부모님,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뭐냐면 부모님들이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되니까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네들은 언어와 문화를 집에서도 배워야 돼. 그건 자기네 일이고 애들은 나가는 순간 배워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들어왔을 때는 한국말을 배웠어야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네가 했던 실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아이들과 소통이 끊겨버렸어요. 자기가 영어 못하니까 영어 하는 아들이랑 얘기가 안 돼요. 자기 문화는 한국 문화지만 얘네들은 미국 문화를 쳐요. 미국 문화를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그때 돼가지고 목사님들 보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랑 소통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끊었다고 시작부터. 요때부터. 자기의 문제가 얘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수할 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너의 한국 정체성을 알려줘가지고
너희가 외국인으로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는 나는 적응 안 되니까 너는 적응해야 돼 하고 밀어놨더니 애들이 외국인이 돼버렸어. 더 이상 소통 안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또 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사 아무나 안 나가요. 좀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독해야 돼요. 선교지도 만만치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독하게 버텨야 돼요. 선교사님 성향이 어떻겠어요? 선교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한, 강력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강하고 담대한 이 문화로 우리 아이들에게 소통도 안 되는 언어로 한국 방식으로 해가지고 훈육을 시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틀어져요. 우리가 더더욱 매를 했잖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일어나면 가정 문제에서 제일 큰 관계 문제가 틀어진다. MK의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뭐 솔직히 그건 한국도 똑같죠. 근데 이런 한국에서도 애들 가정 문제가 대부분이 클 수가 있는데 똑같은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춘기가 나중에 와서 왔고 독립해서 왔고 그때 가서 부모님 관계가 소통이 더 잘 될까요? 안 되죠. 악화된다는 거예요. 독립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오거나 외국을 갔을 때 이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30대 초반 정도의 동생들이 뭐가 있었냐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2주를 잠수타. 그리고 나중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알아보면 다 이 부모 관계예요. 부모 관계에서 이걸 못 버텨서 잠수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상 행동이 나와요.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 나와요. 왜냐? 굉장히 아프기 너무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박혀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됐냐? 부모님과의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MK 사역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 관계를 할 때 솔직히 저는 MK 사역 아이들 중심적으로 할 때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상이 부모님이 돼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선교사님들 MK를 알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자꾸 대상을 MK들로 두고 애들만 해주라고. 요거는 또 왜 그런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사역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MK 사역은 솔직히 어린애들은 부모를 MK 이해하는 데에 사역을 했으면 조금 더 좋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한다 하면 그래도 아이들 할 때 아이들을 조금 더 치유하는 방면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방면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애들이 한국 MK들이지만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 애들이 외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년 해외 살다가 한국 들어오면 한국이 외국이에요. 외국인 이민 생활, 한국에서의 이민 생활할 때 우리 그래서 한국 들어왔을 때 뭐가 안 통해요? 문화와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문화 언어 문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일어났지 외국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외국이 자유롭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거지. 한국 들어왔을 때 솔직히 저는 그래서 MK 사역을 청년들 위주로나 이제 아이들에게 할 때에는 조금 더 저는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 따라 두고 싶어요. 왜냐? 한국같이 미친 나라가 없어요. 한국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저도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있는데 그런 루머 있죠. 군대에 들어갔다가 휴가 나오면 자기 집이 딴 데로 바뀌어 있어.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같이 빠른 나라 없어요. 한국 전화로 하나로 다 끝나버려요. 하루에 일 많이 해.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냐면 일 하나 처리하려고 새벽 가가지고 기다려요. 내 앞에 5명 있으면 나는 오후 5시에 끝나요. 아침에 그들이 와가지고 일 시작 안 해요. 아침부터 자기 어제 하루의 일과를 나눠요. 그리고 한 명부터 와가지고 하면 요거 하다가 또 오는 사람 얘기 걸고 말하고 하다가 요거 일 처리하려고 갔다 왔다 하다가 보면은 2명 했더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나갔다가 또 와가지고 낮잠 자고 해가지고 한 일 끝났는데 하루가 반나절 걸려요. 한국은 전화 한 번에 1초, 2초 몇 분 끝나요. 자, 그런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음료수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오히려 MK들에게서는 적응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저는. 문화와 언어가 제일 안 통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한국에 교류가 많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가 좀 어려운 이유가 좀 더 멀기 때문에 선교지도 잘 방문도 안 하고 우리도 잘 못 나가요.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자주 들리면서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차이들이 있고 일단 이런 것이 이제 외로움으로 크게 던지는 부분, 가족 관계에 어긋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정체성 혼란이 이제 사춘기랑 마주쳐서 만나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건 청년들 문제 이제 연애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청년들 문제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청년들 그래도 사춘기를 좀 더 일찍 겪고 나갔으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이 친구들 사춘기 같이 맛보려 오면은 이 독립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가이드하거나 도와줄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가족도 멀리 있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또 선배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더 청년 시기가 맞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 MK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인 부분들을 저는 좀 살펴볼게요. MK가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인인가 외국인이냐 했을 때 이게 뭐에서 나오냐면 한국 어른들이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했을 때 이제 이 성인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가 MK들 봤을 때 이거를 머릿속에서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한국인이냐 그러면 한국인으로 대우게 하게 되고 외국인이면 외국인으로 대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회성으로서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이걸 구분하는 건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MK들이란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 할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서브라는 게 fresh off the boat, 바로 배로 도착한 1세대를 얘기하고 트윈키가 1.5세대를 얘기하고 2세대를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각자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살 거냐의 샐러드 아니면은 이들을 미군인으로서 동화시켜가지고 하나 문태기로 만들 거냐의 멜트 헛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근데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야 될 것도 아직 많아서 넘겨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결론은 뭐냐면 이 한국 애들이 MK들이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게 시대가 또 좀 달라요. 저희 때는 그만큼 선교사 자녀들도 많지도 않았지만 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었고 교류가 없었고 우리 때는 SNS 이런 거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제 편지를 주소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했던 그 시대가 있는데 그때 주소 잊어버리면 이 친구도 잊어버려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님들끼리는 서로 연락처가 있었고 연락망이 있는데 아이들끼리 잘 안 됐어요. 요즘은 너무 달라요. MK들이 우리 때랑 다른 게 라떼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요즘에 SNS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마치 군대에 요즘 폰 쓰는 거랑 똑같아요. 신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MK들이 요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때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힘들었던 게 한국인은 여기서 나온 한국에는 좀 창피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중문화 때문인데 좀 이따가 나는 한국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요. 대중문화가 있어요. 내 친구들이랑 아이들이 다 이 대중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 대중문화와 어긋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이제 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봤을 때에 창피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쪽팔려. 나 한국인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영국 학교를 갔어요. 영국 학교 갔더니 애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어떻게 아침부터 생선을 먹니? 어떻게 생선을 머리 있는 걸 같이 먹니? 이런 문화가 다른 거죠? 이게 뭐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중문화라는 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화 존중해야 되는데 더더욱 사춘기나 이 어린 시절에 뭐예요? 친구랑 같이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고 나도 너랑 같아 라고 하고 싶은데 나도 어딘가 빌붙을 때가 있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둘이 쌍둥이고 저랑 연년생이에요. 이름만 오빠지 싸우면 이제 강아지 송아지 다 나와요. 이 친구들이 뭐였냐면 이 친구들 다 달라요. 이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나중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20대쯤 해서 찾았어요. 당연히 그건 솔직히 빠른 거예요. 제 동생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동생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나름의 이제 적응을 잘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정체성은 외국인이에요. 한국에 이제 자기가 일하러 와 있는 곳 이렇게 여기는 거죠. 옛날에도 놀 때 한국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이 동생들 중에서 한 명은 뭐냐면 이렇게 보고 너 왜 쟤네들이랑 놀아? 창피한 애들 놀지 마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요즘은 달라요.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K-팝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옛날에는 우리 외국인을 우리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중국인이냐 물어요. 처음에 무조건 중국인이 그만큼 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다고 해요. 일본인이냐 물어요. 아니다 해요. 그럼 뭐냐 해요. 한국 안 적 없어요. 한국 몰라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싸이 강남스타일 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바뀌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한국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는 게 생긴 거예요. 대중문화랑 맞대고 싸울 수 있는 K-POP 문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때는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나는 한국인에다가 좀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없었다. 우리는 무조건 동화시켜가지고 외국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시대적인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MK의 신앙. 요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MK에 대한 MK의 신앙은인데,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MK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예요. 한국 교회예요. 야, 너는 당연히 목회자냐고 선교사자냐고 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죠. 오히려 이거 외국 그러니까 MK들은 뭐냐면 한국인을 봤을 때 한국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보게 되는 이유가 이민 사회를 혹시 외국에 살아보셨어요? 외국에 살면 무슨 일이 되냐면 모르는 나라 딱 도착하는 순간 한국 사회에 몰리는 곳을 찾으면 어디에 몰릴까요? 교회에 몰려요. 그러니까 정보통이 한국 교회에 있고 김치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굶더라도 교회를 가면 밥을 얻어먹고 교회를 가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물론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소문의 소문이지 제대로 된 뉴스를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랑 붙잡겠다 해서 그 심적으로 가가지고 맨날 한국인이 새로 이민사회를 시작하면 다 교회를 먼저 가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 MK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어린아이가 딱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다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한국 교회를 못 다녔지만 다 한국인이고 다 교회 다닌대. 그러면 뭐예요? 교회랑 기독교인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유기는 외국. 근데 이거 분리를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해요? 사업하다가 사기치고 서로 헐뜯고 바람피고 나쁜 짓을 요 안에서 다 해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예를 하나 들게요. 캄보디아 MK 하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 어릴 때 한국교회를 나갔는데 한국교회 그 목사님이 애들을 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랄 때 바라봤던 시각으로서는 목사라면 뭐예요? 애들 패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인식이 MK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안 좋은 게 다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들 보고 너가 기독교인이냐고 보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도 요즘 세상에 들으잖아요.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욕을 먹죠. 근데 그런 데서의 내가 기독교인이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도 욕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다. 그게 해봐야 그걸 설명을 하고 있을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기독교인이냐 물어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더 많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뭘 바라볼 때 너 기독교인이다 당연히. 왜냐? 부모님이 기독교인.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MK를 접근하면 위험해요. 부모님의 믿음이 MK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는 애들이 많고,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그 한국 삶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청년들 또는 우리가 J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MK들이 한국으로 왜 들어오냐면 주로 대학교 문제 또는 군대 문제, 남자들이죠. 남자들 군대 문제도 같이 있고, 그래서 대학교나 군대 문제를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MK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왜 어려우냐. 일단 타지의 삶이 외국이에요. 외국이 모국이고 한국이 외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외로움이 굉장히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으나 사춘기가 와서 정신적으로는 부모님의 독립이 안 돼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 시련 안에서의 정체성 혼란이 다 오고 하는데 이걸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교지에서 살면 뭐가 일어나냐면 성교지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친구 본 적 없어요. 왜? 대학교를 다 딴 데를 가니까.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우리 한국도 중고등학생들을 건들지 않죠? 중고등학생들이 그 위로 보는 선배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위고 자기 위로 두 어른들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 세상이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무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선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데서에 한국 도착하면 선배 없는 데서에 딱 혼자 가족도 없는 데서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친척들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하면 위험한 거예요. 뭐냐? 친척은 가족이 아니에요. 친척은 내가 오랫동안 안 본 것도 모르지만 내 가족도 내 가족으로 안 맞는데 친척은 아예 안 맞아요. 내 가족도 부모님이 나를 외국인으로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친척은 아예 이해 못해요. 친척은 가족을 보내요. 친척집에 조금만 가 있잖아요. 바로 왼수돼 버려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대부분 다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타지 생활, 한국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단절된 관계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향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이 고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동생도 케냐가 고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과 분리되어 있죠. 친구들과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로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이제 혼자서 툭 떨어져서 돈만 후원받고 있는. 이거 조금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고 봤더니 한국자분들이 왔을 때 집을 제공해 주잖아요. 집이랑 후원금을 좀 주고 나서 끝 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제일 큰 외로움과 그렇다 해서 언어는 조금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과 아무도 이 서포트 해주는 사람 이런 데서의 어려워해요. 이게 솔직히 저는 MK들이랑 제일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때 이제 사춘기가 오고 해서 방황하고 외로움, 우울증으로 넘어가요. MK 사역 중에 저희 교단은 제일 크면서도 불구하고 MK 사역이 늦게 시작된 이유가 MK들 중에 자살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얘네들만 자살했을까? 그 전에도 있었고 또 저도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지 두 번 크게 실패를 하고 이제 와 있는 건데 그런 MK들이 자살함으로써 그 아쉬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해가지고 MK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뒤늦게. 근데 그리고 뒤늦게 시작됐으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모님 안에서나 아이들 청년 때나 MK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역을 대상을 모르면서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일 위험해요. 솔직히 오늘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더 나아갈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 이런 시기에서 이제 단절된 게 요거 넘길게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랑 바라봤을 때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이미 먼저 얘기했지만 애들 만나고 애들아 힘들었지 요거 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었잖아요. 힘든지 몰라요. 이 친구들은 어릴 때 힘든 거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없는 MK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MK도 있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것도 중국 선교사 자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형 나는 MK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너는 MK가 아니라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저는 어려운 적이 없어요. 봐요. 어려워야 MK예요? 아니에요. 어려워야 MK가 아니라 MK니까 MK인 거지. 근데 본인이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또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적응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나갔어요. 저는 그거 뭐라 안 해요. 본인이 적응되는 곳이 가면 돼요. MK 모임을 하거나 MK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 위주로 하는 거죠. 적응을 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MK라는 건 다 상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상처 있는 거, 저 좀 아쉬운 게 우리 MK들 다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MK 사역을 후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MK를 팔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MK를 영상을 찍어요. 초중고, 주로 중고등학생 정도 된 애들을 가지고 너네 어려웠지를 강조해요. 힘들었지를 강조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학교에서 따당한 거, 제 베트남 MK 형님 하나 있는데 한 살 많은데 그 형님 막 학교에서 애들 돌 던지고 그래서 학교 쪽 안 나갈 때도 있고 뭐 저희야 수없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고 싸우고 막 이거 다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부각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는 불쌍한 아이들이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가져와요. 저는 MK들 후원이 필요했을 때도 그거는 안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걸 하면은 내가 섬기는 MK들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잘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 MK는 상처받아서 MK는 아프다, 애 아픈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로 가면은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나 불쌍하지도 않고 나 아프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나를 불쌍한 척하냐 하면서 이제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힘들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벌상머리 애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같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 않아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놔요. 그리고 다리 하나 있고 이게 짝다리하고 다리를 떨고 있고 뭐 딴짓거리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그냥 선생님이 인정하고 그냥 가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애들이 왔다 해봐요. 벌상머리가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면 뭐예요? 완전 바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다 해가지고 쟤네 한국말도 몰라 하면 뭐가 돼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한국말로 욕을 해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외국인 취급해도 안 되고. 제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요것도 한국 교회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MK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MK들이 휴가가 되건 방학이 되건 뭐 해가지고 한국에 왔거나 하면은 한국 교회, 한국 목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교수님들까지도 이 얘기를 해요. 너는 언제 나가? 또는 다르게 말해서 너는 어디 나가? 이렇게 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선교로 너희는 이제 선교사다 너희는 어디 갈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5년도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아직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가 MK가 있지 서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언어랑 문화만 익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근데 애들은 얼마나 적응이 빠르냐 요까지 좋았어요. 요 다음 문제가 이 다음 얘기가 문제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자녀들이 앞으로의 선교를 해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발걸음만 하고 우리는 밑바닥만 까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선교사들 통해서 물 건너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한창 유행하고 퍼진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아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될 때 선교사 자녀들을 써서 자녀들을 시켜서 자녀들이 선교사님들의 일을 도와줬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악용됐을 때도 꽤 많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건데도 안 좋은 걸 모르고 MK 시각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MK들을 불러다가 자꾸 하는 얘기가 너희는 우리가 이것도 안 좋은데 투자한 선교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너희는 상물이다. 너희는 앞으로 투자의 대가로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요 입장으로 MK 후원을 한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 후원을 그렇게 한 적이 많아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안타깝고 하면 안 되는 거. 요거 옛날에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우리한테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 다닐 때 그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이에요. 악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 쭉 모아놓고 너희는 앞으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래? 기대치가 많았죠. 교수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한 명 한 명 짚어서 얘기했죠. 너희는 어디에 어떤 사역을 할래?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지금까지 MK에 대해서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MK로서 MK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MK로서 선교지에 사명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지 자꾸 투자자들이 준 사명으로 가지 말라고. 사명이 아니죠. 그건 사업이죠. 자꾸 잘못된 것을 주는 그것을 교수님은 반복하지 말아줘요. 그 교수님이 쇼크를 먹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 다음부터 그 교수는 어디 가면 요 얘기를 해주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MK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말라.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잘 안 들어요. 근데 교수님이 하면 교수구나. 그럼 달라요. 그래가지고 권위가 달라서 그분이 하고 다니면 잘 퍼져요. 근데 한 분이 저는 바라는 게 MK 사회 절대 선교사 자녀의 선교사의 연장전을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MK 모임에 나오기 싫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말레이시아 MK 동생인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MK 모임에 나가기 싫대요. 왜 나가기 싫냐? 자기 마치 그 도축장 가는 도살하러 가기 전에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식사. 그러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의미 없는 식사인데도 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먹으면 나를 선교지로 보내는 거를 동의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행히도 그때는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야 먹기라는 게 있다. 와서 우리 맛있게 먹고 안 가면 되지 않냐 하고 이제 맛있게 와서 먹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애들이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좀 흥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MK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연장전이 아니고 자꾸 부모님의 선교 사역을 돕는 MK들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돕는 것도 좋대. 애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역을 본인이 열심히 더 늘려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뭐 해가지고 해야지 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님도 무책임한 부모님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당한 게 아니지만 당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투자에 상관이야. 투자한 게 아니에요. MK. 선교 후원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MK를 봤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MK를 어떻게 보냐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이어서 가고 싶었어요. MK는 그러면 한국인이 50% 외국인이 50%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학교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아빠한테 그날 뒤지게 맞으면서 아빠가 뭐라 했냐면 너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어느 나라 가서 어떻게 살래? 물론 지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이긴 맞는데 두둑이 팔면서 하면 뭐 나아지는 게 있나? 두둑이 맞는 게 뭐 밥을 물어주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강하시다 보니까 많이 맞으면서 자라면서 자존감만 떨어졌지 제대로 뭐가 없었어요. 대안도 없고 뭐 우리 그냥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미래 생각 안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질문이 저도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하도 때려박으면서 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50 더해가지고 100% 만든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잘 찾아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MK 때가 적용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잘 형성하게끔 그것만 도와주다. 그러니까 MK 사역 중에 제일 큰 게 그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찾게끔 해준다면 그걸 찾았을 때에 100%가 아니라 폭발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찾았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한국인으로서의 100%. 그래서 한국 와서도 100% 살 수 있고 케냐에서도 살았으니까 케냐도 알고 케냐 100%, 영국 100%, 남아공 100%, 미국 100%. 그러면 내가 왜 500%? 너무 날 띄었나? 자, 뭐냐면 이 MK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게만 해준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모르는 잠재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MK 제일 큰 문제가 그걸 잘할 수 있는 토대가 없어요. 씨앗도 토지가 좋아야 물이 뿌려주고 했을 때 자라잖아요. 토지가 흔들리는 데 있어요. 우리 MK들 대부분이 광야에 있어요.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공동체가 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광야에 버려져 있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MK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MK 사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애들 사역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MK 사역.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몇 가지 정리했어요. MK를 불쌍히 여기는 건 안 된다. 그리고 MK를 예비 선교사, 부모님의 연장전으로 선교사의 연장전으로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헌금이 투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MK의 특징들 보면은 제가 이제 정리하는 데서 단절된 관계가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단절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의 선배들을 못 봤더라면 그것도 단절된 부분이 있고, 나라를 떠날 때도 부모님과 단절된 부분이 있고, 가족과 단절된, 친구들과 단절되고, 또 자기가 익숙했던 문화와 자기가 느꼈던 고향을 떠나는 것도 있고, 이런 관계가 단절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MK의 사역의 제일 큰 핵심은 관계 회복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MK들은 저는 뭐가 있냐면, MK 사역의 제일 큰 핵심은 저는 MK들이 MK를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것도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 교단에서의 MK 사역이 처음 시작했어요. 좀 많이 늦게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저와 제 동생도 왔는데, 다른 동생들 보니까 이제 다 연령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정도까지 쭉 다 와 있는데, 거기서 어린애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생각나니까 이렇게 모이고 났는데 애들이 다 떠나기 아쉬웠고, 그래가지고 떠날 때 너 어디가 어떤 역 해가지고 역까지 같이 가줄게 하면서 이제 동생이 그 여자 동생 하나를 데리고 역까지 갔어요. 가는 길에 내 동생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니까 자기 옛 모습 보이는 이 친구 보고 난 이렇게 살아왔어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역 가는 길에 이 친구가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여태까지 나만 이럴 줄 알았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네. 이러면서 마음이 빵! 터진 거죠. 이게 MK 사역이에요. MK와 MK를 연결시켜주는 거. 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픔을 알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반면이 있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계속 아프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근데 MK가 MK를 만나야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낄 때에 자기도 위로를 받고, 왜냐? 어떻게 보면 일평생 자기를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MK들은 더더욱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나잖아요. MK들 그럴 기회 없었어요. MK들 우리 때는 더더욱 단절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외에 한국 사람 없는데도 살았어요. 그러면 뭐냐? 다 단절돼 있고 나는 나만 같아. 그런 데서의 나 같은 사람을 친구나 선배나 누굴 만나주면 거기에서 모든 힐링과 모든 일어나요. 내가 이상의 분이 아니구나. 나가 하나 또 있구나. 나도 정상이었구나. 단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MK 연결시켜줬을 때 진짜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MK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데서의 안전한 토대가 되어주는 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한국에서 너가 아무도 모른다, 나 하나라도 내가 도와줄게. 책임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올 건데,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속성인데, 그거를 책임지고 가려고 했으면 더 좋겠다. 안 되더라도 솔직히 단기에 한 번이라도 해도 MK는 한 번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MK를 맛보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MK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 MK 사역들을 먼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 가지 MK 사역들이 있는데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주로 이제 두 가지로 갈까요? 현지와 국내. 그러니까 현지는 선교지, 그리고 뭐 라오스가 됐건 인도가 됐건 뭐 베트남이 됐건, 그리고 그게 해외고, 이제 현지고, 그다음에 국내는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들. 그게 이제 주로 국내 사역이고, 두 개를 갈릴게요. 해외 사역은 솔직히 크게 많지가 않아요. 해외에서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고등학생 이상으로는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 진로를 위해서 찾아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고 어린애들이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해맑게 성교실에서 오늘 재밌게 놀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요 정도 친구들. 앞으로 올 어려움 모르고 있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주로 여러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죠. 그걸 현지 캠프라고 얘기해요.
가가지고 뭐 2박 3일이건 뭐 해가지고 애들한테 캠프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주로 한국에서 있는 여름 성경교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다양한 한국 기독교 문화를 알려주고 또 거기서 이제 애들도 즐겁고 놀면서 말씀도 전하는 게 이제 현지 캠프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교사 수련회 때 요게 이제 MK 사역이 솔직히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수련회를 열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MK들. 우리 때는 뭘 했냐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이제 거기에 장이고 애들 잘 돌봐라 하고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애들이 험악하게 놀았기 때문에 놀다가 뭐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거의 건져내듯이 해가지고 실려 나가고 뭐 놀다가 나뭇가지를 서로 놀았는데 눈에 찔려가지고 눈 뽑힐 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수련회 때에 애들이 다치니까 애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MK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애들 보호만 해. 그러면 멀뚱멀뚱 애들 노는 거면 쳐다볼 수 가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주자. 얘네들도 수련회인데 뭐 좋은 거죠. 그게 이제 발전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MK 선교사 수련 때 시작이 되는 부분들. 또 뭐가 어떤 사역들이 있냐면 선물 주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다가 이제 주로 모든 MK 사역이 아니라 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특별할 때 뭐 크리스마스가 뭐 하면 이제 선물들을 아이들이 뭘 갖고 싶나요? 해가지고 알아봤을 때 그 선물을 보내주는. 주로 여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선물 구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선교사님들 소통하려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처 지워졌을 때 많고 이메일도 주고 받는데 이메일 답장이 한 달 뒤에 오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인데 선교사님들 연락이 제일 어려워요. 선물 보내고 주는 거 쉬워요. 우리 때는 석포를 한국에 사다 보내면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해서 걸려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라면도 한 달 이상 눅눅한 데서 보내고 와가지고 딱 신라면 여는 순간 신라면이 아니에요. 중국 라면이에요.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나요. 누리누리 하는 냄새. 그럴 때가 있었지만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즉각. 그러니까 선물도 좋은 거 잘 보낼 수 있어요. 우리 때 선물 보내면 아프리카도 좋은 거 보낸다. 도착 안 해요. 중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돼요. 그리고 편지 보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원하는 차원에서 너희들 생각하면서 이름 적어주고 기도문 적어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케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린애들이 뭐 굳이 편지에 감동받는 친구 별로 없어요. 시대가 달라요. 근데 이런 사역을 아직도 하는 데도 있고 사역 자체는 귀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뭐 더 다양한 것들은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이에요. 왜냐? 한 번 보내고 끝났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순진한 친구들이 현지 캠프에 왔는데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2박 3일 같이 놀잖아요. 마음이 가요. 너무 좋아요. 또 애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내년에도 올 거예요 하면은 뭐라 해요? 그걸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죽이는 것 같고 그렇다 하기에는 내가 올지 말지 모르겠고 그래서 애매하게 와 했는데 얘네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런가 보다. 희망을 가져. 근데 내년이 와요. 근데 왔던 청년들은 안 와요. 어떻게 돼요? 실망감이 커.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다가 갑자기 잊어버린 그만큼의 아픔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지속성이에요. 어떤 사역에도 다 그러지만 이때는 제일 지속성인데 그래도 저는 안 되더라도 지속 안 돼도 돼요.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장거리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MK를 한 번은 맛보면은 MK가 뭔지를 알아요. 옛날에 제가 캠프 몇 번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수련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해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체험했는데 그들이 MK를 그래도 적어도 알아갔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게 너무 애들이 이뻐해가지고 후속 프로그램에도 같이 와가지고 자기 사역 잠깐 내려놓고 양해 구하고 왔어요. 그만큼 아름다워요. 그만큼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은 이제 한 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고 그렇다고 해서 MK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국내로 들어갈게요. 국내 사역들이 좀 더 다양한데 국내에서 이제 일단
저학년을 볼게 먼저. 저학년 국내선 저학년이 있고 그 대학생 위주로의 이 사역들이 있고 청년들까지는 솔직히 사역이 그건 나중에 봤어요. 자, 어린애들을 위해서 주로 뭐냐면 어린애들은 한국에 와서 살지 않아요. 이제 선교지가 후원이 끊기고 뭐 이런 어려워가지고 이제 잠깐 들어가지고 아예 한국에 살게 되거나 하는 경우지 대부분은 방학 때 들어와요. 이 친구들이. 선교사님들이 잠깐 휴식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을 때 그때 사역을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같이 여름 캠프라는 게 있고 주로 이제 이때는 좀 길게 해요. 방학 기간에 해가지고 2주 정도 해가지고 한국 투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짜야 되는 게 한국 투어를 해서 한국에 다 투어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3박 4일 정도는 일단 애들을 그 단합하고 이런 복음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면서 아이들 다 알아가고 애들이 많이 그 정도 되면 이미 다 친해져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곳들을 그러니까 볼 만한 곳들 다 돌아다니는 거죠. 뭐 대학교도 돌고 놀이공원도 돌고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돌면서 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바다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MK들 중에서. 그러면 바다도 가고 뭐 이러면서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캠프를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캠프가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사례를 하나만 여기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교단같이 좀 큰 교단에서 잘못된 경우가 MK 사역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쉽게도 목회자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 안에서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냐면 자기의 뭔가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이 MK들이 희생양을 쌓고 거기서 뭐 발표하고 식사를 얻어먹는데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또 설교 하나를 들어야 되고 설교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쁘다 해가지고 애들을 1시간 동안 앉혀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뭐 밥을 먹는데도 이제 2시간 기다렸다 밥 먹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정치인들이 이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자기네 마음대로 수정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방지했을 때가 제일 잘 나오는 거고 아닐 때 굉장히 허접하고 아니면 MK를 모르는 사람이 간사라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캠프가 엉망되고 MK들이 이끌어간 경우도 있어요. MK라는 게 뭐냐면 선배들 MK들이 있는데 선배들 MK들 그냥 싸워가지고 MK들을 위에 안 오고 이 아래 어린애들이 그냥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 20대 초반인데 걔네들이 이끌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 게 걔네들 데리고 노래방만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뭘 할 줄 알아. 근데 거기서 성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좀 준비해 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미안해요. 왜냐면 너무 아픔이 많아요. 사역 안에서도 잘못된 목적, 잘못된 걸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교사 수련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교사님들이 수련회를 한국에서도 열어요. 주로 한국에서는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수련회가 아니라 선교사 대회가 매년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주인가 2주 전에 주로 중국 선교사님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 대회가 따로 열어졌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는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추방당해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이 나오면서 다 바뀌었어요. 일단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친구들이 많이 모두 들어와요. 그리고 MK 사역이 그래도 활발하게 됐을 때는 그때도 막 20명 정도, 20명에서 좀 더 많게 들어오면 30명 정도 오면은 북적북적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이 이어가고 하는 건데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수련회 선교사 대회 때도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거 MK 사역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들 중에서 집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것도 아직도 요즘은 그래도 깨운 이제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하우싱을 좀 더 준비한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다행이다. 근데 옛날에 아예 없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많이 싸웠어요. MK들 왜 안 보살피냐. 우리 선교사들은 어른이지만 얘네들은 어디 갈 데가 있냐 하면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MK 하우싱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MK 짐 맡아주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뭐였냐면 너무 절실한 마음에 내가 갈 곳 없어. 근데 그래도 짐이라도 맡아주세요. 그래야 나 혼자라도 어디 가가지고 자고 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MK 하우싱 외에도 그 장소, 창고만 빌려줘가지고 애들 짐만 맡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아닌데 어린애들이지만
그 위에 이제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지속성 외에 여기서는 좀 더 관심 그리고 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이 국내 재입국한 청년들도 관심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재입국한 청년들에 있어서는 여름 캠프 수련회죠. 그러니까 청년 수련회예요. 청년 수련회도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진행하고 했는데 이것도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갈 때가 있어요. 되게 아쉬워요. 요거를 준비한 인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강사로 안 썼다고 애들을 털고 가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냥 아픔들이 많아서 툭툭 튀어나와서 죄송해요. 그런 게 없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이제 수련회 열고 수련회 열면 은혜 와요. 은혜 넘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모임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꾸 정치적인 분들이 자꾸 파토내고 막 해가지고 예산 깎아내고 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우싱 중요하고 하우싱에 있어서 집 맡기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MK 사역에서 군 입대 준비하는 애들 좀 도와주는 것들 애들 군 입대할 때도 이제 하우싱 문제나 집 맡겨주는 것 면회해주는 것 편지 주는 거 휴가 때 나올 자리 좀 찾아주는 것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입학할 때 입학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애들 선후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MK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는 MK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속 연결성이에요. 애들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진로와 취업 대학교 끝나고 나면 군대 끝나고 나면 애들이 취업되는 부분이 제일 어렵죠.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되기 쉽지 않아요. MK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아까 같이 다 영어 안 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취업되냐.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취업이 여러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경험이 있어야 취업돼요. 취업이 대학 경험이지. 무슨 말이에요?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이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이클이 이미 돌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MK들은 더 힘들어요. 문화도, 언어도 누가 봐도 쟤는 좀 뭔가 이상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적응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외에 MK들도 적응 안 되는 친구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MK들을 두고 상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대놓고 상담이라 안 해요. 애들 보고 상담하러 와 하면 애들이 아무도 안 와요. 상담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 인식도 그렇고 외국에서 똑같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문제 있다고 보지 않는데 무슨 상담이에요. 상담은 어떻게 하냐면 애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애들이 이 사람은 내가 모든 걸 얘기해도 되겠다는 신뢰가 쌓이고 나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요. 요게 상담이에요. 요걸 안 하고 자꾸 수련회 때 자꾸 아시는 얘기가 나오네. 수련회 때 상담이랑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상담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을 1시간 반 동안 강제 상담을 시키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담 아니에요. 그 상담 아니고 실제로 관계성에서 나오는 상담. 이런 게 진짜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사역이라는 게 맞춤형이에요. 물론 이제 사역이라고 보려면 솔직히 딱 뚜렷이 하나가 돼야긴 맞는데 인원이 MK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닐 때 그러니까 그래도 요요수공공은 많지만 많지 않거나 또는 그 관리 대상을 좀 더 집중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역 똑같아요. 사역이에요. 청년 사역이에요. 청년 사역인데 그거예요. 청년이 다 다른 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만 할 거야. 이게 돼요? 안 돼요. 기도를 하잖아요. 나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목장이라고 그러는지 셀이라고 그러는지 셀에 있는 인원들을 그래도 챙겨야 돼요. 그러면은 맞춤형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다루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은 구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SOS 쳐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그때는 큰 교회에서 제가 문자를 뿌렸죠. 우리 MK 상황이 있고 지금 버린 물건들 다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또 목록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왕창이라도 갖다 넣어줬어요. 가구를 넣어준 거지. 뭐 다는 아니에요. 쭉 넣어주고 너 이거 쓰고 다음번에 나올 때 말해. 요거 다음 친구 필요할 때 또 넘겨주게. 요것도 사역이에요.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애매한 그렇지만 하여튼 청년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청년들 옛날에 청년 우리 MK들 사역 중에서 새벽에 연락 오는 친구 있어요. 새벽에 연락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형 나 월세 내야 돼. 무슨 새벽에 월세를 내요. 이러고 하다가 이제 그 돈이 없었던 거죠. 묻지도 않고 계좌번호 보내줘. 그러면은 갚는다 하고 또 갚아.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술값 그 기업인데 딱 하고 갚고 해서 묻지도 않고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또 그걸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 때는 좀 이제 병원 실려 다니고 경찰서 실려 다니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것까지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춤형 사역은 애들에게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의 접근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있어주고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혼자 아니라는 것만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되는 때가 뭐냐면 MK가 MK 만났을 때가 맞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걸 겪은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갔을 때도 그게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청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관계들. 그래서 청년 사역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강조하는데 어린이들도 MK 사역 대상이지만 청년들도 MK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청년 사역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MK를 어린애로 취급해서 20살 이상으로는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사역이 필요한 친구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가 조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앞에서 그냥 오늘과 같이 이제 MK를 알아가는 그 방법, 알아가는 교육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MK 조사를 해서 MK가 몇 명인지 인원을 파악해야 되고 그들의 나이와 성별이 뭔지 성교지는 어딘지 연락처 어디고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거주한 이게 뭐냐면 성교지를 이미 찾았으면 그게 아니라 얘네가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또는 한국에 들어올 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지 수련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온 애들이 없어. 그럼 수련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을 위해서 얘들에게 좀 더 대상을 맞추기 때문에 원하는 선물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 좋아요. 다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대략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 이 중에서 저도 이제 자주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바다가고 싶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다가 없는 성교지가 그러니까 성교지에 있으면서 바다 못 가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중에서 놀이공원 가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대부분 데리고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아프리카 살면서 남아공 가기 전까지는 아이스링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얼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이스링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아이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게 조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 대상과 사역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 조사를 다 했을 때 MK들 중에서 요거는 주로 이제 나이대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나이대.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저도 몰라요. 근데 청년 대상이 더 많으면 솔직히 청년 쪽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다행히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항상 적은 수에서 일했기 때문에 적은 수가 되면 뭐가 어렵냐면 저학년 친구들이 있고 고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이 나이 갭을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사역 다 못해요. 혼자서.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를 시키는데 여러분 분리해도 충분히 좋으니까 분리를 하고 유초등부 요거 다 갈라줄 수 있으면 갈라주고 그래도 중고등부 묶어주면 좋겠고 초등학생도 다 묶진 않고 요 중에서도 이제 유치부 쪽으로 속한 애들이 있을 거고 유치부 쪽으로 해서 좀 더 교사들을 많이 모아줘야 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있는 사회가 솔직히 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똑같이 애들 돌보미 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도 애들도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나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인들 중에서 그 손꼽힐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데 교사님들 많이 붙어서 애들 막 즐겁게 놀아주고 뛰어놀고 그냥 막 신나게 해주고 여기 사역 그렇게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솔직히 이 나이 때는 애들 말씀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재밌으면 은혜예요. 요 위주로. 그럼 사역 대상을 저희가 사역 대상에 따라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 초등학교들도 재밌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신나게 노는 것 위주의,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에게 더 붙은 게 뭐예요? 에너지가 붙은 거예요. 난리 나요. 이 친구들 제가 수련회만 하면은 내 폰이 안 살아남아요. 내 폰을 꼭 MK 요 또래 애들이 깨부셔요. 멀쩡히 어디 높은 데 놨는데 그거를 나중에 와보니까 찍혀 있고 그 다음번에 가니까 접혀 있고 왜 요게 달라요. 얘네들은 좀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그렇진 않아요. 이 친구들 쪽으로는 재밌게 놀 수 있게끔 해주고 중고등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도 있고 친구들 안에서도 사춘기가 늦게 오는 친구들 많이 아니에요. 이때도 오는 친구들이 있고 이때 반응이 좀 미지근할 때 있어요. 근데 얘들이 오히려 한국 애들보다는 순수한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중고등부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도 당연히 되고 고등학생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저희는 대학생 선배들을 많이 이쪽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너희가 앞으로의 미래의 선배들을 봐야 된다. 이게 얘네들한테 너무 큰 게 뭐냐면 여기서 단절되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대학생들 선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면 자기에게 목적지가 보이는 것과 보질 못한 친구랑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우리 20대 초반 MK들한테까지 해서 우리 MK들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 MK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뭐뭐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동생, 친동생이 아까 사업이라 했는데 PD예요. 찾아보면 이름도 뜨는데 PD인데 이 친구가 영화도 만들고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해요. 딱 벌써 보면은 카리스마가 넘쳐. 이 친구를 딱 여자이고 MK 모임에 딱 데리고 오면은 끝나요. MK 여자애 딱 보고 우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모델이 생긴 거야. 그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제 뭐 우리 주변에서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막 잘하는 친구들은 없지만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MK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꿈을 씌워줘요. 꿈을 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얘들 솔직히 이제 반학기만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안전하고 너희에게는 친구들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해주고 얘들 때는 너희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선배들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요. 대학교 들어와서는 솔직히 이제 청년 사회로 넘어가니까 청년들 좀 더 인맥과 사람들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때 솔직히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안 와요. 수련회 연다 하면 안 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건데 저는 솔직히 요때가 제일 중요한데 요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MK 선배들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뭐 대여섯 명 정도를 끌고 가요. 그러면은 이 아래 또래 애들이 모이고 만나고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더 늘려가고 하는 시기가 있고 요즘 이제 많이 그 교단이랑 싸워서 제가 분리시켜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대상과 방향을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이제 그 이름이 여름 수련회겠죠? 여름에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사역의 중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람, 관계다. MK가 MK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좋지만 안 되는 경우 괜찮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관계를 해주고 아까 다시 강조했듯이 무조건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초등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더 기도회를 좀 더 깊이 있게 가도 좋고 초등학생까지는 제가 겪어봤는데 집중 안 돼요. 기도회 해도 초등학생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등학생을 묶어가지고 기도회 저녁 집회할 때는 걔네들을 조금 더 활동적인 걸로 해가지고 자기 전에 심 빼고 재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MK 조사를 해봐야 이제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애들이 못 해본 것들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MK와 MK와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MK 선배들을 주로 데리고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선배들로 인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래가지고 MK 선배들이 뭐 예를 들면은 간증들을 나눌 때도 있고 뭐 팀을 조성해서 뭐 애들이 원하는 분야로 인해서 뭐 세미나를 하거나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강사님이 중요하죠. 주로 강사님이 중요한 이유가 MK에 대한 특징과 예민성을 잘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MK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많은 목사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MK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MK를 대하기 때문에 MK들 있으면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희는 불쌍하지. 또 너희는 불쌍하지. 너희는 우리가 투자한 선교사 자녀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있어요. 그 중에 또 덧붙여서 아쉬운 점 때로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똑같이 하는 경우 있고 선교사님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애들 보고 다 애들이 그냥 수련회를 왔는데 순수한 애들을 보고 너희는 약해 빠졌다. 너희는 많은 혜택을 너희는 뭔지도 모르는 거 애들 갖다가 막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검증해야 돼요. 선교사님이라고 이 강사의 대상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나름의 있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 강사님이 누군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안 되면은 애들 와서도 그 은혜 다 깎아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 잘 해주시는 분, 잘 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청년 수련했을 때 제일 은혜로웠던 분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스스로도 찬양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이분들이 청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 청년 대하듯이 청년들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을 문제 아이로 보지 않고 애들을 그냥 사람으로 덮어 제일 좋았어요. 그때 제일 애들이 은혜도 받고 제일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그 온 목사님 찬양팀까지도 은혜 받고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님이 그러니까 꼭 MK거나 뭐 선교지에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예민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을 때는 막 갖다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갖다 애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사교육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같이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제 와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MK에 대한 특징들과 예민성을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선교사님들 모르는 분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교사교육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해야죠. 그러니까 여론 성경학교면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MK들 그 대상들이 있으면은 대상들을 나이별로거나 뭐 해서 딱 분리를 시키고 청년들이 다 모여서 자기 분량의 이름 명단을 받아야 돼요.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 만났을 때에 애들 이름이 생각나고 이름과 얼굴이 매칭이 되지 이 관심 없이 가면은 준비 하나도 없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를 하는 기도로 이렇게 계속 준비한 분들이 언제나 보면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 잘 해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음 여는 순간 너무 순수해서 거의 다 줄 수 있지만 이 아이들도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